35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결혼 35년.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것도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매일 쏟아지는 말들에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여자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어느 날 제 몸이 먼저 멈춰섰습니다.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49, 황혼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너무 늦은 선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대냐? 새벽 5시였습니다. 부엌에서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칼로 물을 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사상에 북어포 올리는 게 맞나 싶어서요. 맞나 틀리나도 모르면서 왜 멋대로 해? 매번 말해도 왜 이 모양이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제사 때 북어포를 올렸더니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올해는 빼려고 했더니 또 화를 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32이었고요. 맞선으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신혼 첫날 남편은 짐을 정리하던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네, 알아요. 그때는 그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의 기준은 매일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면 왜 이렇게 짜게 했냐고 했습니다. 다음날 싱겁게 하면 이게 뭐냐, 밥 먹는 건지 물 먹는 건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이것도 못해? 머리에 든 게 뭐냐? 네 엄마는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밥은? 미안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임신했다고 밥도 안 차리냐? 우리 엄마는 임신해서도 일 다 하셨어. 저는 그날 토하면서 밥을 지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지만 남편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한술 떠먹고는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개밥도 아니고.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왜 애를 이렇게 키우냐? 엄마가 제대로 못 키우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낮에 아이를 돌보고 밤에 재우고 새벽에 수유하고 아침에 남편 출근 준비를 시켰습니다. 저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3살 때쯤 저는 육아 틈틈이 번역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나 알바 시작했어. 번역일. 그래봐야 얼마나 벌겠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게 돈이냐? 용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실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아파트와 예금이 있었습니다. 시가로 약 3억 정도 되었습니다. 나 할머니한테 받은 집이 하나 있어. 지금 전세 놓여 있고. 그래. 그럼 우리 그 돈으로 집 살까? 아니, 그건 나중을 위해 그냥 두고 싶어. 왜? 우리 집인데. 결혼 3년 차 전세로 살던 집이 좁아져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 집 팔면 여기 좋은데 살 수 있잖아. 그 집은 팔고 싶지 않아. 할머니 유산이잖아. 유산은 무슨,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 우리가 쓰는 건데. 결국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예금에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남편도 5천만 원을 보태 지금 사는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 후로도 생활비는 계속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월급 40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은 25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그럼 네가 더 벌어. 나도 내 돈 필요하거든. 저는 할 수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썼습니다. 아이 학원비, 아이 용돈, 식비, 공과금. 하나하나 제 돈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캠핑카를 사왔습니다. 이거 얼마야? 2천만 원 할부로 샀어. 우리 저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인생도 살아야 하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는 없다는 걸. 가족이란 단어는 저와 아이를 묶어두는 올가미일 뿐, 남편 본인은 그 안에 없다는 걸.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화났어? 아이가 방문을 조금 열고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불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왜 소리 질렀어? 그냥 아빠가 피곤하셔서 그래.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이 집의 공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 와이셔츠 왜 이래? 구겨졌잖아. 어제 다림질했는데 미안해. 다시 할게. 다시는 무슨. 시간 없어. 맨날 이 모양이야. 남편은 와이셔츠를 바닥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와이셔츠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김은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대충대충 사는 게 딱 보이네. 네 엄마 집도 이렇게 더러웠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뭔가를 찾아내서 지적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놀러 오셨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하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남편의 말은 집안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사회생활 안 해봐서 철이 없어.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서냐? 저는 번역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이야? 그냥 심심풀이지. 진짜 일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야.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와도 되는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봤자 맛이 있겠어? 며느리가 해온 건 맛이 없더라.
신우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요리를 못하잖아요. 엄마,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웃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굴었어? 시어머니 앞에서 좀 똑똑하게 굴지. 맨날 어버버 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저는 무시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너 같은 여자 만나서 내가 재수 없다. 너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나았을 거야. 그 말들은 칼이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우와,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그래. 그림으로? 그림 그려서 뭐 하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림은 나중에 취미로 하는 거야.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애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 그날 밤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항상 화가 나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아빠는 항상 나한테 화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화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 화를 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기분 나빴어. 그러고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녁이 왜 이래? 맛없게.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고는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숙제는 했어? 맨날 놀기만 하네. 저는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물 마셔요. 필요 없어. 남편은 물컵을 밀쳤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왜 이러긴. 네가 맨날 나를 무시하니까 이러지. 무시한 적 없어요. 말투부터가 무시야. 네 눈빛도 무시하는 눈빛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 같은 여자랑.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말을 하면 트집을 잡혔습니다. 침묵하면 그나마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네 돈으로 뭘 했다고 그래?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오는 거 아니냐고. 네가 뭘 했다고. 그날 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제 돈으로 제 밥값을 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제 돈 썼어요. 알바비로. 알바비는 무슨. 그거 용돈도 안 되는데 뭘 썼다고 그래. 그래도 제가 번 돈인데요. 너 번 돈? 진짜 웃기네. 그 돈이 돈이야? 나는 한 달에 400 버는데 남편은 매달 4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져오는 돈은 25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저는 할머니 유산에서 나오는 전세 이자와 제 알바비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원래 네 돈이잖아. 내가 번 건 아니고. 유산이라도 제 돈이잖아요. 유산이 무슨 능력이야? 그냥 운이지. 나는 내 능력으로 돈 버는 거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전세로 살던 집 계약이 끝났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집 사기 힘들잖아. 제 집을 팔까요? 그럼 여기 집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집은 나중에 애 결혼 자금으로 주면 되지. 굳이 지금 팔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집 전세 빼서 여기 전세 놓으면 되잖아. 결국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집의 전세를 빼서 지금 사는 집을 샀습니다. 2억 5천에 남편 이름으로. 왜 당신 이름으로 해요? 제 돈인데. 부부는 하나잖아. 내 이름이나 네 이름이나 똑같은 거지. 그래도 왜 나 못 믿어? 이혼할 것도 아니고. 저는 결국 남편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산 후 남편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이야. 알지? 법적으로는 내 집이라고. 제 돈으로 산 집인데요. 이름이 누구 이름인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이유를. 남편은 제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느 날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비 절반만 내줄 수 있어요? 왜 나보고 내라고 해? 너도 돈 있잖아. 저도 제 돈 쓰고 있잖아요. 아이 학원비, 용돈 다 제가 내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 돈 쓸 때가 있어. 어디 쓰는데요? 내 취미 생활. 골프도 쳐야 하고 캠핑도 가야 하고 남편은 주말마다 혼자 캠핑을 갔습니다. 저와 아이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내 쉬는 시간이잖아. 왜 너희까지 데려가냐?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맨날 붙어 다녀야 돼? 나도 내 시간 필요하거든.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도 친구들과 하루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당일치기로 여행 가려고. 누가 아이 봐? 나 그날 약속 있어. 약속 미룰 수 없어요? 내 약속이 왜? 너 약속은 중요하고 내 약속은 안 중요해? 저는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퇴근하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아이 숙제를 봐줬습니다. 당신 설거지 좀 도와줄래요? 나 피곤해. 네가 해. 저도 피곤한데요. 너는 집에만 있잖아. 뭐가 피곤해?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참 편하게 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댁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당신 같이 좀 해요. 남자가 부엌일을 왜 해? 요즘은 다 같이 하잖아요. 우리 집은 원래 안 그래. 저는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이게 다야? 양이 좀 적네. 죄송해요. 우리 큰 며느리는 항상 푸짐하게 해오는데 남편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말했어요? 뭘? 게으르다고. 사실이잖아. 음식도 제대로 못 해오고 저 혼자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당신은 옆에서 자기만 했잖아요. 내가 도와주면 뭐해? 어차피 네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등록금 절반만 내줘요. 왜? 너 돈 많잖아. 그래도 아이 아빠잖아요. 나는 내 노후 준비해야 해. 너도 네 돈으로 알아서 해. 결국 저는 등록금 전부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야, 차 좀 봐. 새로 샀어.
등록금도 안 내면서 차는 사요? 이건 내 돈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너랑 상관없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난 늙어서도 집에만 있는 사람은 못 될 것 같아. 남편이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나 은퇴하고 나면 뭔가 할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 너는 그냥 집에 있어도 괜찮겠지만 나는 안 그래. 그 말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가볍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늙어서도 집에만 있는 사람은 못 될 것 같아. 그 말은 결국 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늙어서 집에 있는 제 옆에 있기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대학생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60세에 퇴직 예정이었습니다. 3년 후였습니다. 퇴직하면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주말이면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저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했습니다. 심심하네.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하지만 저와 함께 뭔가를 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혼자 도서관에 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나 서예 배우러 다니려고. 그래. 돈은? 한 달에 5만 원이래. 5만 원이면 크네. 뭐하러 배워? 쓸데없이. 제 돈 쓸 건데요. 네 돈도 우리 돈이잖아. 아껴 써야지. 저는 그래도 서예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그 시간만큼은 제가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서예 선생님은 제 글씨를 보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획이 참 고우세요. 차분한 마음이 보여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함께 수업 듣는 사람들도 좋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뭐. 우리도 다 그래요. 나이 들수록 남편이 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 네. 저녁은? 지금 할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마트 좀 같이 갈래요? 짐이 많아서. 나 피곤해. 네 혼자 다녀와. 택시 타고. 저는 혼자 마트에 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퇴직하면 매일 이럴 거야.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서예 수업에서 만난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나 황혼 이혼했어요. 모두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어떠세요? 편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혼자 밥 먹어도 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보다 자유가 좋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아니,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외로웠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3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에요.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은데 원인이 뭔가요? 가정 문제요. 남편 문제인가요?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저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결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여행 다닐 거야. 전국 일주 같은 거. 같이요? 아니, 나 혼자. 너는 집 지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생각하지 않겠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혼.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동네 약국 약사님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한 정도가 아닌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은? 약국 갔다 왔어요. 약국은 왜? 또 어디 아파? 소아가 맨날 아프네. 관리를 좀 해.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한 거 아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정신 드세요?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남편분이 119 부르셨어요. 남편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혈압도 상당히 높고요. 요즘 많이 힘드신 일 있으세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몸이 거짓말을 안 해요.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집에서 쓰러지면 나 혼자 어떻게 해. 나이가 나이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해?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그럼 나 뭐 먹으라고? 에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다음 날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안 일어나? 몸이 안 움직여요. 또, 어제도 그랬잖아. 병원 갔다 왔잖아. 약도 먹고. 그런데 왜 이래? 정신과에 갔습니다. 혼자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을.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네, 정서적 학대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학대요? 네. 지속적인 무시, 비난, 고립.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하지만 맞은 적은, 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폭력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어온 게 학대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네. 뭐래? 우울증이래요. 그럼 약 먹으면 되겠네.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남편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밥맛이 없어서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도 먹어야지. 서예 수업에 갔습니다.
어머, 많이 마르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수업이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었죠. 남편 때문에. 어떻게 나으셨어요? 헤어졌어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 시간 다 됐잖아. 미안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반찬이 없네요. 뭐, 그럼 저녁은? 지금 만들게요. 빨리 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왜 이렇게 없어? 배달시켜 먹을 테니까 이거 치워. 밥상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날씨 좋은데 베란다 정리 같이 할까요? 베란다는 몇 년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둘이 하면 한두 시간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왜?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쉬는 날은 좀 쉬게 내버려둬. 저도 오늘은 일찍 끝내고 쉬고 싶어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까지 일하라고? 30분만. 에휴, 진짜. 알았어, 할게.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뭐 버릴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서 해. 당신 물건도 있잖아요. 그냥 다 놔둬. 나중에 쓸 수 있어. 이거 몇 년째 안 쓰는 건데요. 그래도 놔둬. 버리지 마. 한숨이 나왔습니다. 상자를 옮기려는데 무거웠습니다. 이거 좀 들어줄래요? 대답 없이 상자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다 놔? 저기 구석에요. 에휴, 짜증나. 상자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자꾸 짜증내고. 내가 언제? 네가 시켜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 화낸 적 없어요. 같이 하자고. 이게 같이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맨날 나한테 뭘 시키냐고. 일요일까지 편하게 못 쉬게 하고. 맨날 이래. 베란다를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네 혼자 해. 나는 안 해. 방문이 닫혔습니다. 베란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30분만 도와달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35년 동안 수없이 물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도와줄래요?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래 놀이터를 봤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그네에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도 웃었습니다. 저런 게 가족이구나.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혼자 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다 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 명확하게, 확실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황혼 이혼 절차, 이혼 상담, 재산 분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안 해? 오늘은 각자 해 먹어요. 뭐? 저 피곤해요.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앞으로도 각자 해먹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나한테 밥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네.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왜 당신 밥을 해드려야 하나요? 당신도 손 있고 발 있잖아요. 뭐, 이게, 앞으로 각자 삽시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서 남편 것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커피는 직접 내려 드세요. 뭐, 커피포트 쓰면 돼요. 너 어제부터 왜 이래? 이야기 좀 해요. 앉아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뭔데? 이혼하고 싶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웃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 혼자서? 나한테 말도 없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당신은 제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요. 3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35년을 살았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뭐,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테이블을 쳤습니다. 너 미쳤구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야기는 무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신 차려. 나이 들어 어디 가서 뭐 할 건데.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오후에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황혼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35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담하게. 재산은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 이름인데 제 돈으로 샀어요. 증명 가능하세요? 네. 은행 기록 있어요.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는요? 제 명의 전세 아파트가 있어요. 할머니 유산이에요. 특유 재산이니 남편이 청구 못합니다. 절차, 재산 분할,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자료는요? 아니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정서적 학대도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돈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옷, 책, 물건들 많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캐리어 2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였구나. 할머니 아파트 세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만기 전에 나가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다음 달까지 나갈게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짐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짐 쌌어요. 어디 가게? 제 집으로요. 뭐? 할머니 아파트요. 야, 진짜 이혼하려고? 네. 미친 정말 미쳤구나. 이혼 서류 작성해 주세요. 협의 이혼으로 하고 싶어요. 협의 이혼은 무슨? 그럼 재판 이혼 하겠어요. 너 진심이야? 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허탈했습니다. 35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당신은 끝까지 모르겠죠. 그냥 이제 각자 삽시다. 재산은? 이 집은?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제 돈으로 샀으니까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 어디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아니, 이제는 제 집으로. 빈 집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캐리어를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돌아와. 집 나가면 후회할 거야. 답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바닥에서 잤습니다. 침대도 이불도 없었습니다. 캐리어에서 옷을 꺼내 깔고 누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9시? 언제 이렇게 늦게까지 잔 적이 있었나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밥을 안 해도 되는구나.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후에 가구점에 갔습니다. 침대, 책상, 식탁을 샀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고른 것들로. 배송은 내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네. 다음 날 가구가 왔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조용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새 침대, 제 침대.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 무슨 일이야? 미안해. 엄마가 나왔어. 무슨 일이야?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숨 쉬는 소리. 엄마 괜찮아? 응. 오히려 엄마는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아니, 사실 나도 예상은 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았어.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잘 결정한 거야.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샀습니다. 과일, 샐러드, 치즈, 와인. 남편은 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셔도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와인을 땄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자유로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셨어요. 정말요? 재산 분할 협상 들어갑니다.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3억에 팔렸습니다. 각자 1억 5천씩. 그 돈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혼 의사 확실하신가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35년의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 제 공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예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오시는 거죠? 네. 갈게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얼굴. 커피를 내렸습니다. 블루 마운틴. 제가 좋아하는 커피.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했습니다. 이런 게 평화구나. 커피를 홀짝이며 아침을 즐겼습니다. 8시쯤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과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 2개, 컵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였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5분.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작은 집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10시쯤 나갔습니다. 서예 수업이 있는 날,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라떼를 샀습니다. 이런 것도 사치였구나. 예전에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 돈으로 제가 사 먹는 거였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네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붓을 들고 글씨를 썼습니다. 평온.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획이 참 고르네요. 마음이 편안하신 게 보여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업 후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처 국밥집. 5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니까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워요. 부럽네요. 한 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본인이 준비되면 하세요. 점심 후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소설 2권을 빌렸습니다. 요즘 독서가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없고 코 고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1시간쯤 읽다가 졸음이 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30분. 예전에는 낮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게으르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자고 싶으면 자도 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엄마, 뭐해? 방금 낮잠 자고 일어났어. 낮잠? 엄마가? 응. 헐, 대박. 둘이 웃었습니다. 주말에 갈게. 엄마 집 보러.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먹고 싶은 거 해.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저를 위한 밥상. 천천히 먹었습니다. 음미하며 맛있었습니다. 제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늘 맛없다고 했으니까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남편은 드라마를 싫어했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은 걸 봐도 되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밤 10시 샤워를 했습니다. 욕조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였으면 좋겠다. 잠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올해 봄은 유난히 아름답네. 아니, 예전에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볼 여유가 없었을 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예 선생님, 다음 주 전시회 하는데 작품 출품하실래요? 제가요? 네. 어머님 글씨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출품할게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글씨가 전시된다니.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후에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하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어머 언니. 옛날 직장 동료였습니다. 세영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 30년? 둘이 웃었습니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좋아.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만나도 되는구나. 결혼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이 싫어했으니까 35년 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세영이를 만났습니다. 언니, 완전 예뻐지셨어요. 그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레스토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의 이야기들, 이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언니. 혼자 사는 거 좋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다음 주 서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유. 사람들이 앞에 섰습니다. 획이 참 힘있네요. 마음이 느껴져요. 뿌듯했습니다. 아이도 왔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 그래. 엄마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엄마도 몰랐어. 둘이 웃었습니다. 전시회 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가벼워 보여. 그게 느껴져? 당연하지. 나도 이제 편해. 엄마가 행복하니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엄마가 더 고생했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황혼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저 자신을 선택했을 뿐. 35년을 무시당하며 살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남편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상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하늘이 매일 있었구나. 예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했습니다. 제 인생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60대의 삶, 늦게 찾은 자유. 하지만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서예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